그렇게 보고 싶어? 응, 보고 싶어. 오늘은 꼭, 지금? 응. 오늘이 아니면 용기가 안 날 것 같아서. 그럼 봐. 잠깐만,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돼? 괜찮아. 그냥 천천히. 숨이 막히네. 엎드려 봐. 이렇게? 응. 천천히 올라가. 조금만 더. 그래, 손거기 잡아. 여기.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해. 괜찮아. 내가 잡고 있을게. 나 지금 좀 떨려. 괜찮아. 다치지만 않게 조심해. 됐어. 이제 보여. 응.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예쁘다. 그치? 그래서 오늘은 꼭 보여주고 싶었어.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조금 흔들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끝까지 본다면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그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커피포트가 끓는 소리, 신문을 펼치는 소리,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간에 나서는 두 사람. 그녀는 식탁 위에 식은 국을 올려두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들었다. 대화는 늘 같았다. 오늘 저녁은? 글쎄요, 약속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게 전부였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다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습관은 남았지만 감정은 사라졌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왜 이렇게까지 버티는 걸까? 아이들이 다 자라 결혼을 하고 이젠 둘뿐인데 그저 남남처럼 한 집에 머물러 있었다. 옆집은 늘 시끌벅적했다. 웃음소리, 잔소리,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노랫소리. 그 집 부부는 친구처럼 살았다. 자주 싸우기도 했지만 금세 웃으며 풀었다. 그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이 허전했다.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지.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불은 꺼져 있었다. 남편은 언제부턴가 거실 대신 방으로 바로 들어갔고 그녀는 조용히 불을 켰다. 테이블 위엔 지난 생일에 받았던 꽃다발이 시들어 있었다. 물도 갈지 않은 채로. 그날 밤 옆집에서 전화가 왔다. 우리 잠깐 와서 같이 한잔해요.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거절하기 싫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불러주는 그 말이 오랜만에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었다. 남편은 말했다. 갔다 와요. 나는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요. 그녀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나섰다. 그날 밤의 대화가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 거실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테이블 위엔 간단한 안주와 와인 한 병. 잔을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어색한 웃음이 몇 번쯤 오갔다. 그녀는 오랜만에 웃었다.
이웃이자 친구인 은정이 말했다.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남편이랑 싸웠어요? 싸울 기운도 없어요. 그냥 대화가 없어요. 그 말에 옆에 앉은 은정의 남편 태수가 잔을 내려놨다. 다들 그런가 봐요. 우리도 요즘은 서로 말이 없어요. 같이 있는데도 혼자 있는 기분? 그의 말에 은정이 고개를 돌렸다. 그건 당신이 말을 안 걸어서 그런 거잖아요. 아니, 말을 걸면 늘 잔소리로 끝나잖아요. 잔소리할 일 안 만들면 되죠. 둘 사이의 짧은 신경전은 웃음으로 흘러갔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웃음이 났다. 그래도 두 분은 참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은정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우리도 예전엔 서로만 봐도 좋았죠. 근데 언제부턴가 서로한테서 도망치고 있는 느낌이에요.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다. 그녀가 잔을 들며 웃었다. 우리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우울하네요. 그러게요. 근데 진짜 누구한테도 이런 말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라도 얘기하고 싶었어요. 와인이 한 병 비워지고 두 번째 병이 열렸다. 웃음은 점점 커졌고 이야기들은 점점 솔직해졌다. 나 가끔 생각해요. 은정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냥 혼자 살면 어떨까 그런 거요. 그런 생각 저도 해봤어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남편보다 나 자신을 더 모르겠어요. 그 말 너무 공감돼요. 태수가 조용히 말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누구한테도 진짜 나로서 존재하지 않는 기분. 그냥 남편, 아내, 가장, 엄마 그런 이름뿐이죠. 잠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가 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이럴 땐 진짜 게임 해야 해요. 진실 게임이요? 응, 딱 한 잔씩 마시고 솔직하게 대답하기. 은정이 말했다. 좋아요. 대신 도망가기 없어요. 좋죠. 그럼 누가 먼저 할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그녀가 잔을 들었다. 질문은 간단해요. 요즘 배우자한테 설렌 적 있어요? 순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태수가 먼저 잔을 비웠다. 없어요. 아주 오래전에 끊긴 감정이에요. 그 말에 은정이 그를 바라봤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지 마요. 그럼 있어요? 없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우리 다 똑같네요. 그럼 다음 질문. 태수가 말을 이었다. 요즘 다른 사람한테 설렌 적은요? 그건 반칙 아닌가요? 아니요. 진실 게임이잖아요. 짧은 침묵. 그리고 은정이 천천히 말했다. 있어요. 모두가 웃었지만 웃음 속엔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잔을 들었다. 저도요. 진짜요? 응. 근데 설렌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아직 마음이 움직인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그 말이 유난히 오래 남았다. 잔이 다시 채워지고 웃음이 퍼졌다. 하지만 네 사람의 마음속엔 이상한 감정 하나가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은 그렇게 흘러갔다. 웃음이 가득했지만 그 웃음 뒤엔 오래된 공허함이 숨어 있었다. 시간이 꽤 흘렀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었고 창밖에는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대화는 좀처럼 식지 않았다. 테이블 위엔 와인잔이 몇 개나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엔 녹아내린 초 하나가 있었다. 은정이 잔을 돌리며 말했다. 그럼 이번엔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사랑해라고 말한 게 언제예요? 그녀는 대답 대신 웃었다. 태수가 잔을 들며 말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한 15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럼 마음이 식은 건가요? 아니요. 그냥 표현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같이 사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으니까.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너무 슬프네요. 같이 사는 게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녀가 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도 똑같아요. 서로를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냥 버티는 거죠. 왜 버텨요? 태수의 물음에 그녀가 웃었다. 아이 때문이죠. 이제 다 컸는데도 그 핑계로 계속 버티는 거예요. 사실은 혼자 되는 게 무서운 건데. 은정이 잔을 들었다. 그럼 오늘만큼은 솔직하게 해요. 후회 없이.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들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대신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게 달콤했다. 가벼운 농담 하나에도 웃음이 터졌고 작은 시선에도 숨이 막히는 순간들이 생겼다. 태수가 말했다. 그럼 이번엔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 배우자 말고 마음이 간 사람 있어요? 순간 공기가 얼었다. 누구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은정이 장난스레 웃었다. 그건 좀 위험한 질문 아닌가요? 진실 게임이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그녀는 잔을 들었다. 제가 먼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단단했다. 있어요. 모두가 웃었지만 웃음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근데 그게 사랑은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나를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한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태수가 조용히 잔을 비웠다. 그 말 너무 잘 알아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날 좀 이해해 줬으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 얘길 들어줬으면. 은정이 그를 바라봤다. 눈빛이 잠시 마주쳤지만 둘 다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시선을 느꼈다. 공기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스쳤다. 이상하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다들 배우자가 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처음이라니. 그만큼 다들 외로운 거죠. 태수가 대답했다.
이 나이쯤 되면 마음이 공허한 게 병보다 더 무섭잖아요. 은정이 웃었다. 그럼 우리 병자네. 그녀도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다. 테이블 위 잔이 다시 채워졌다. 이야기는 깊어지고 공감은 오해로 바뀌기 시작했다. 서로의 눈빛이 농담처럼 오가던 말들이 이제는 조금씩 진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이 대화가 내일 기억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다시 이런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속삭였다. 그날 밤 그들은 웃었고 울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한 걸음씩 선을 넘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실의 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뜨거웠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았다. 이상하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남편이랑 있을 때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요. 그건 우리가 서로를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너무 잘 알아서 그럴까요? 태수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둘 다겠죠.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이 사실은 내가 잃어버린 나 같은 느낌일 때가 있잖아요. 그 말 좋네요. 그녀가 잔을 기울였다. 이 나이에 그런 말 들으니까 괜히 설레요. 은정이 눈을 내리깔았다. 우리 다 너무 오래 참고 살아온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미안하지 않으려고만 하다가 이젠 나 자신한테 미안해졌어요. 그 말 좀 위험하다. 태수가 낮게 웃었다. 위험해도 괜찮아요. 오늘만큼은 진짜 솔직해도 되잖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창밖의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우리 다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사랑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다시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고 싶다는 거. 은정이 잔을 들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공감돼요. 이게 나쁜 걸까요? 몰라요. 근데 지금만큼은 나쁜 거라도 상관없어요. 그녀가 조용히 웃었다. 이상하네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마음은 오히려 오래된 친구 같아요. 그게 어쩌면 더 무서울지도 몰라요. 왜요? 그만큼 마음이 쉽게 가버리니까. 은정이 테이블 위에 초를 바라보았다. 불꽃이 작게 흔들렸다. 우리 그럼 약속해요. 무슨 약속? 오늘 밤에 나눈 얘기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 그건 당연하죠. 그리고 은정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오늘 후회하지 않기.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후회하지 않기. 그건 마치 어떤 문을 열겠다는 뜻처럼 들렸다. 태수가 잔을 들었다.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 누구도 피해보지 않아요. 그냥 한 번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는 거죠. 은정이 그를 바라봤다. 그 말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럼 당신은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이해해주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그게 잘못일까요? 태수는 대답 대신 웃었다. 아니요. 그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원했던 거겠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짧은 건배처럼, 하지만 그 소리는 오래 남았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잘못이라면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틀리고 싶다. 은정이 말했다. 그럼 우리 약속 지키는 거예요. 오늘은 후회하지 않기. 그래요. 그리고 내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네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다. 누구도 먼저 웃지 않았지만 누구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래된 결혼의 틀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서로의 마음속 문 하나를 열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어색한 공기를 느끼며 커피를 내렸다. 향은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은 낯설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속삭였다. 오늘은 그냥 사람답게 살자. 그녀는 태수와 함께 나갔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았을 동네 산책이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러웠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태수가 조용히 말했다. 이상하네요. 같이 걷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편한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런 사람 참 드물죠. 그래서 다들 외로운가 봐요. 둘은 벤치에 앉았다. 태수가 말없이 물병을 건넸다. 그녀는 손끝이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그 시각 은정은 그녀의 남편과 함께 있었다. 집 근처 카페였다. 서로가 너무 어색해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정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 아내분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요. 그런가요? 그의 대답은 짧았다. 서로 말이 없어요. 그게 익숙해진 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왔나 봐요. 아마 그럴지도요.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다. 그러다 은정이 물었다. 처음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결혼했을 때 아내 말이에요. 그가 고개를 들어 바라봤다. 밝았어요. 뭐든 잘 웃고 사소한 일에도 행복해하던 사람.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내가 만든 그림자 같아요. 은정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다. 자신의 남편 태수를 떠올리며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아니라 그냥 집안일 파트너처럼 느껴졌거든요. 그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다. 우린 다들 그렇게 사는 거겠죠. 그래도 오늘은 서로의 얘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좋네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날 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다른 하루를 살았다. 그녀는 태수와 함께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반찬 몇 가지와 막걸리 한 잔. 식탁 위에는 말보다 웃음이 많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이렇게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우리 너무 오랫동안 참았던 것 같아요. 한편 은정은 그의 남편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걸었다. 햇살이 기울어지고 벤치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은정이 물었다. 아내분은 왜 그렇게 조용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든 거죠. 처음엔 다투기 싫어서 그냥 모든 걸 삼켰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대화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말해요. 늦지 않았잖아요. 그가 잠시 멈췄다. 말을 꺼내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평생 모른 척 하면서 살아요? 은정의 말에 그는 웃었다. 오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네 사람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의 인생을 조금씩 바라봤다. 태수와 그녀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태수가 말했다. 이상하죠. 우리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떨리죠? 그녀가 대답했다. 아마 마음이 아직 살아있어서요. 살아있어서? 네. 오래 죽어 있었던 마음이 오늘 조금 깨어난 것 같아요. 해가 기울고 짙은 오렌지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그 빛 속에서 오래된 자신을 봤다. 누군가에게 사랑받던 시절, 그 시절의 미소가 다시 떠올랐다. 은정 역시 그날 저녁 그의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오늘 고마웠어요. 그가 말했다. 저도요.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서로에게 무심하게. 그럼 앞으로는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사람은 짧게 웃었다. 그리고 각자의 집 문을 열었다. 그날 밤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들여다보았다.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은 아무렇지 않게 찾아왔다. 알람 소리가 울리고 커튼 틈으로 익숙한 햇빛이 들어왔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걸 바라보는 마음뿐이었다. 그녀는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옆을 보니 남편은 여전히 같은 자세로 자고 있었다. 옆으로 누운 채 벽을 향해. 예전에는 그 등이 야속해 보였다. 이제는 그 등 뒤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을까 그게 궁금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커피를 내렸다. 머그컵에 한 잔, 그리고 남편 컵에 한 잔 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온 남편이 멈춰 섰다. 웬 커피예요? 그녀는 웃었다. 그냥요. 나도 마시고 싶어서. 같이 마셔요.
남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컵을 들었다. 어제 늦게 들어왔죠? 네.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네요. 재밌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요. 라고 말하고 끝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응. 솔직히 말하면 좋았어요. 오랜만에 사람처럼 얘기한 것 같아서. 남편이 컵을 내려놓았다. 사람처럼이요? 응. 아내 말고 엄마 말고 그냥 나로. 둘 사이에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오해할 건 없어요. 그냥 나도 나대로 참 힘들었구나. 그걸 알게 됐던 밤이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잠깐 떨렸다가 천천히 닫혔다. 나도.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어제 그런 생각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어제 당신 없으니까 집이 텅 빈 느낌이더라고요. 늘 같이 있는데도 공허했는데 어제는 진짜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상하죠. 그가 웃었다. 당신이 집에 없으니까 처음으로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사소한 말 같았지만 그녀에게는 어떤 긴 장문의 편지보다 무거웠다. 우리. 그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은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아마 서로를 너무 안다고 착각했을 때부터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고, 그래서 상처도 확인하지 않았고. 그녀는 그제야 어젯밤의 웃음과 대화들이 떠올랐다. 자신이 했던 말,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외로움들. 어제 나도 좀 웃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 판단 없이 그냥 들어줘서. 남편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거 내가 했어야 했는데. 그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조금 붉어졌다. 늦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 말 뒤에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제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비어있는 침묵이 아니라 뭔가 채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여백 같은 침묵. 그 시각 은정 역시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눈 밑에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옆에서 태수가 말했다. 오늘 회사 안 가도 돼요? 반찬했어요. 왜요? 그냥 오늘은 좀 숨 쉬고 싶어서. 태수가 웃었다. 그럼 나도 따라 쉬어야 하나? 당신은 가요. 그래야 또 퇴근해서 불평하죠. 회사 힘들다고요? 응. 둘은 짤막하게 웃었다. 은정이 진지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어제 어땠어요? 어제요? 그냥 솔직하게. 재밌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편했어요. 편했어요?
당신이랑 있을 때처럼 싸울 일 없었고,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될까봐 조심하지 않아도 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도 되는 느낌이었어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요. 잠시 침묵. 근데요.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대신 내 옆에 평생 있어줄 수 있을까? 은정이 눈을 들었다. 아니었어요.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은 결국 당신이더라고요. 싸우고 화내고 속 뒤집어 놔도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사람은 당신이구나. 그 생각 들었어요. 은정은 의자에 기대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참 바보죠. 그렇죠. 이렇게 둘이서 대화했으면 될 걸. 왜 그렇게 멀리 돌아갔을까요? 아마 그만큼 지쳐 있었던 거겠죠. 은정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약속해요. 다시는 서로를 대충 짐작하면서 살지 말자고.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냐? 어려우니까 약속하는 거죠. 그 순간 네 사람 모두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누구도 완전히 어제와 같지 않았지만 또 누구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조금 덜 외로운 어른이 되어 있었을 뿐이다. 그녀는 저녁 식탁에 반찬을 올리며 말했다. 오늘은 같이 먹을래요? 남편이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그래요. 오랜만에 같이 먹죠.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국을 떠올리는 소리, 조심스러운 기침, 그리고 아주 작은 대화들이 오갔다. 이거 맛있네요. 예전에 자주 해줬는데. 그랬나요? 내가 그걸 기억 못했네요. 그녀는 웃었다. 앞으로는 기억해요. 옆집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났다. 은정의 집에서도 태수의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보면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눈빛과 조금은 솔직해진 마음이 있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각자의 침대에 누워 똑같은 생각을 했다. 우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래도 이 선택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건 아닐까? 정답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다시 자신의 자리를 선택했다. 누가 정해준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자리. 그게 그들이 내린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 며칠 뒤 봄비가 다시 내렸다. 그날 이후로 네 사람은 예전처럼 마주쳤다. 하지만 시선이 달랐다. 예전엔 피로와 무심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짧은 눈맞춤에도 묘한 미소가 섞였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손끝으로 쓸어내리자 오래된 사진들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젊은 날의 웃음, 여행지의 바람, 그리고 잊고 있던 여고 시절 친구들의 얼굴.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때 참 웃었네. 그때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뭐 해요? 그냥 옛날 사진 좀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오늘은 꼭 보고 싶었어요. 남편이 다가와 앨범을 들여다봤다. 이 시간에요? 응. 오늘이 아니면 용기가 안 날 것 같아서. 남편이 책장을 올려다봤다. 거기 올라가면 위험해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그녀가 의자 위로 올라섰다. 엎드려 봐요. 이렇게요? 응. 천천히 올라가요. 조금만 더요. 손거기 잡아요.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내가 잡고 있을게요. 그녀가 앨범을 꺼내 내려오며 웃었다. 됐어요. 이제 보여요? 응.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예쁘다. 그치? 그래서 오늘은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번졌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은정 부부였다. 어머, 뭐 하세요? 아니, 그냥 옛날 사진 좀 꺼내보고 있었어요. 은정이 웃었다. 아, 그날 얘기하던 그 앨범이구나. 맞아요. 결국 오늘 꺼냈네요. 남편이 앨범을 펼쳐 보여줬다. 사진 속엔 네 사람의 젊은 시절이 있었다. 캠핑을 가고 함께 웃던 장면들. 태수가 말했다. 이거 제가 찍은 거네요. 은정이 그를 보며 웃었다. 그때 우리 참 젊었죠. 그랬죠. 근데 이상하네요. 지금 다시 봐도 그때보다 표정이 편해 보여요. 그녀가 말했다. 그땐 웃으려고 웃었어요. 지금은 그냥 웃어져요. 은정이 앨범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그날 이후로 다 조금은 달라졌죠. 좋은 쪽으로요. 그래요. 좋은 쪽으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태수가 잔을 들었다. 그날 밤 우린 다 오해했죠. 서로를 오해했고 인생을 오해했고 사랑을 오해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그 오해 덕분에 우린 다시 솔직해졌어요. 맞아요. 은정이 미소 지었다. 사람은 때로 오해를 통해서만 진짜 마음을 마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녀의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그날 당신이 앨범 꺼내는 모습, 이상하게 기억에 남아요. 왜요? 그때 알았어요. 당신은 여전히 예쁜 사람이라는 거.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웃었다. 이제야 그 말 듣네요. 늦었지만 진심이에요. 비가 그쳤다. 햇살이 창가를 비췄다. 은정이 말했다.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요. 지금 모습으로. 네 사람은 나란히 섰다. 예전처럼 하지만 조금은 달랐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날 밤보다 훨씬 따뜻했다.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다. 누군가 웃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들은 알았다. 이 순간이 그날의 오해보다 훨씬 진짜라는 걸. 그날 이후 그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다시 익숙한 시간표, 같은 길, 같은 습관, 같은 대화. 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아주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출근하는 남편에게 먼저 인사했다. 오늘 점심은 밖에서 먹지 말아요. 저녁 같이 먹어요. 남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그 대화가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녀는 하루 종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그 짧은 말 속에 오래된 미안함과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은정은 퇴근길에 문득 휴대폰을 열었다. 태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하늘 진짜 예쁘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그대 덕분에 그렇게 보이는 걸지도. 은정은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덮었다. 예전이라면 이런 대화조차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젠 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은 길지 않아도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저녁 무렵 네 사람은 다시 한자리에 앉았다. 그날처럼 화려하지도 서로에게 특별한 고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단지 웃으며 식사할 수 있는 평범한 자리였다. 태수가 말했다. 그때 이후로 이상하게 서로 말이 좀 많아졌죠. 남편이 웃었다. 아무래도 말이 적으면 마음도 멀어지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주 보죠. 좋아요. 대신 이번엔 게임 말고 차 한 잔으로. 모두 웃었다. 웃음소리는 소박했지만 진심이었다.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나이 들어서 다시 웃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래도 웃을 수 있으면 그건 아직 사랑이 남은 거예요. 사랑이요? 네. 모양은 바뀌었지만 그건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있는 마음이잖아요. 식탁 위의 촛불이 잔잔히 흔들렸다. 누군가의 눈가엔 오래 참았던 눈물이 맺혔다. 사람들은 말한다. 결혼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결혼은 서로의 모른다를 인정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우린 너무 오래 함께 있어서 서로를 다 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묻지 않는다. 그래서 상처도 지나간다. 그러다 어느 날 뜻밖의 오해가 우리를 멈춰 세운다. 그 오해가 불편하고 아프지만 그 덕분에 잊고 있던 마음을 다시 본다. 사랑이란 때로 그런 오해를 견뎌내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느다란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고 있었다. 작은 창문 너머로 이웃집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 불빛이 어쩐지 따뜻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지금 누구를 떠올리고 있나요? 이미 멀어진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 곁에 있지만 마음이 멀어진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끝나지 않은 대화 속에 남아있다는 걸요. 그러니 오늘 그 사람에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우리 같이 커피 한 잔 할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오해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